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어지는 미국 고금리, 한행 인하 시점도 안개 속.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경제 회복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물가 불안은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 지배 구조도 공시 대상.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대상에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 비재무제표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 상향 조정 희소식에도 아직 물가도 금리도 복병. 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았지만 하반기 물가 하락, 금리 안정이 전제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물가 여건에 미국 기준금리까지 동결돼 고금리 고물가로부터의 탈출구로 가는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투자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됐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큰 반등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64% 상승 탄력 보이면서 2,78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8% 소폭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나와 있습니다. 네, 부진했던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0.65% 정도 상승 탄력 보이면서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역시 1%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 파도발 압수수색에 주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4% 오르면서 17만 6,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 살펴보시면 동사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재 0.7%대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네, 자율에 방점을 둔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도 현대차 1%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기아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기아 어제장 4월 판매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차량 26만여 대를 판매를 한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국내에서는 3.2% 줄었고 해외에서는 1.6% 늘었습니다. 현재 기아 0.84% 상승 탄력 보이면서 12만 6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살펴보시면 전일 2%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과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3% 오르면서 19만 4,400원 선에서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일 2차 전지 흐름 정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 현재 빨간불 켜주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고요. HLB그룹주 어제도 파란불을 켰는데 오늘 역시 0.94%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10만 5,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에 밀렸었는데 오늘은 1% 가까운 시세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테오전 살펴보시면 부진했던 양시장에서 2% 넘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 빨간불 켜주면서 18만 2천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부터 이오테크닉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살펴보시면 전일 하락 출발했던 리노공업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어제 3%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오늘 역시 4%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27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HPSP 살펴볼까요?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의 실망감으로 전일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은 1.5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살펴볼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피로픽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야 지금 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주 이슈가 됐었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는 업체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는 이제 OLED 이제 공정 장비로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이패드가 OLED 적용된 모델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아이패드가 나온다라면 향후의 태블릿이나 이런 노트북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장비 수주 모멘텀이 초기에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3월 달에 이런 TGV 장비를 일단 납품을 일단 했다는 사실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앱솔리스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제 SKC 자회사에 있는 앱솔리스입니다. 앱솔리스 같은 경우도 물론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난 3월에 TGV 장비를 이제 보내왔던 거는 아마 좀 시향상 테스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납품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실적 자체가 2분기나 아마 3분기쯤에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SKC 항에 대한 이슈는 계속 꾸준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전기가 2026년이기 때문에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26년쯤에 납품이 된다라면 그때 조금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피로틱스는 이제 OLED 플러스 유리기판에 대한 매출이 좀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유리기판에 관련된 TCB 장비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이슈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피롭틱스 살펴봤습니다. OLED에다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 기대감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26년, 27년에는 또 매출 인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볼게요. 과장님, 두 번째로 개장 전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새벽에 금방 이제 애플 실적 발표도 나왔었고, 물론 이제 LG이노텍이 이제 미리 먼저 나오면서 아이폰 이제 프로, 이제 맥스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이노텍도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아이패드 나오겠지만은 사실 이제 3분기 그리고 6월달에 WW 이제 DC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아이폰 16에 대한 언급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1분기에도 아이폰 판매에 대한 수치가 10% 정도 감소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새로운 이제 아이폰 16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 왜냐하면 이미 갤럭시 S24도 온디바이스 AI 탑재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행이 성공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보면은 LG 이노텍도 충분히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가정용 로봇까지 애플을 조금 신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이제 카메라, 이제 센싱 그런 모듈 자체 장비가 아마 로봇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애플 로봇에 대한 수혜는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밸류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이노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좀 개선이 될 거고 3분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생산으로 인해서 그만큼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LG이노텍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사상 최대 규모 1,1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90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 22%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좀 보자면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뚜렷한 자금 유입이 부재한 가운데 양시장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증시가 잠잠했던 건데요.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이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3대 지수 함께 시원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예측가에서는 양시장 빨간불을 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77% 오르면서 2,700선 넘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872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5종목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올해 사명을 변경하고 해저 케이블과 휘토류 사업 등으로 확대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으로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현재 2% 넘는 흐름 보이면서 32,700원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피롭틱스입니다. 네, 부진한 흐름 속에서 전일 유리기판 관련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역시 1.45% 강세 흐름 보이면서 31,4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YC캠입니다. 최근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양산 인증 평가에 들어간 동사입니다. 전일 정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0.47% 시세 분출하면서 36,2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대원전선이었는데 시간외 매매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가 매매 거래 정지를 예고받았기 때문이라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 넘는 약세를 흐름 보이면서 3,36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양전기입니다. 전일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57% 내리면서 2,51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사위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위 종목으로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네이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2조 5,261억 원, 영업이익은 4,393억 원으로 영업이익단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32.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좀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기 때문에 2.9% 정도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에코프로는 오늘 0.96% 정도 상승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도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YOY 대비 50.6% 정도, OP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오늘 0.96% 정도 상승합니다. 에코프로 BM도 살펴볼게요. 매출은 YOY 대비해서 5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OP도 YOY 대비해서 무려 93.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장 출발은 1.2% 정도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살펴보겠습니다. 0.75% 강보합 수준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 있었고요. 일단 내홍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제장 기준이고요. 매출은 12.1% 정도 감소했고요. OP는 72.6%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출발 0.7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HBM3 22단 3분기부터 양산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내년 그리고 올해는 이미 솔드아웃 그리고 내년 생산할 HBM도 대부분 솔드아웃 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내놨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악재를 좀 안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7% 정도 어제 하락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SK 하이닉스 따라서 같이 갑니다. 1.6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면서 7주 만에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다만 석유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 괜찮네요. 흥구석유 3.2%, 한국석유도 6.2%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HBM 수요 탄탄하다, 솔드아웃 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내놨습니다. 좋은 건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전략을 좀 끌고 가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을 좀 예상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일단 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은 예정대로 좋았었고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2분기 실적도 그동안 이제는 낸드 쪽에 대한 회복세가 이미 2분기 검증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과 낸드에 대한 이런 조합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반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장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치에 대한 수주 잔고는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수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이번에 청주펜 같은 경우도 디램 생산 공장으로 본격화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본격화 나오면 하나의 좀 밸류업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8단이 아닌 12단, 16단에 대한 반도체 일단은 샘플 공급으로 인해서 좀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동안 조금 주가가 한 17만 원 초중반대에서 좀 머물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지지는 한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양산에 대한 밸류 자체가 컨센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5월달에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좀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시선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어떤 섹터 움직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상승불 켜고 있고요.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비스업 보이고요. 보험, 기계, 전기, 전자도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들어옵니다. SK 하이닉스도 1.8% 정도, 포스코 퓨처임도 1.7%, 삼성전자도 0.2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밀렸던 금융 쪽, 보험 쪽 다시 한번 좀 시세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 전자 쪽 올라오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2.11% 정도 상승합니다. 요즘은 초전도체보다는 전력기기, 구리 대체재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 오늘도 강세 좀 보입니다. 시그네틱스 2.9%, 이오테크닉스도 1.8% 정도 상승하면서 IT 하드웨어랑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오르는 쪽에서 보면 저 PBR 관련주들 어제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금융업이나 보험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좀 빠졌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혜택이나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건 이미 발표가 됐고 좀 더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부분의 뉘앙스가 좀 많이 풍기게 되면서 좀 실망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밸류 관련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세론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뭐 자율 공시 이슈는 있었고 실제적으로 2차 세비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크지는 않았던 측면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상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밸류 ETF, 밸류 관련된 ETF 지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측면은 좀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오케이를 보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뭐 KB금융이나 대부분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들, 특히 KB금융도 현금 배당이나 이런 관련된 분당, 분기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둘씩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줘야 그런 현금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주주환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하나의 걸림돌은 그거죠. 지금 지주가 저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 밸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PF 관련된 구조조정 해결 방안 이게 5월 10일로 일정이 확정되게 되면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원책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만약에 PF로 인해서 충당금을 쌓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의 충당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크게 개선이 되는 측면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좀 지주가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테마 단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시세 보면 오늘 디스플레이 패널 쪽 2.7% 정도 상승을 합니다. 아무래도 애플 모멘텀 좀 받아가면서 일단 애플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한 7% 가까운 상승률 보였거든요. 더불어서 관련주로서 OLED 패널도 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 쪽 1.5% 정도, 그리고 오늘은 게임 엔터테인먼트도 1.1% 정도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화학 쪽도 0.76%, 반도체도 0.7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쪽도 오늘 0.58%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 제가 점시 전에 확인했을 때는 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장품주가 어제까지 좀 잘 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던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나 일본 쪽 연휴를 앞둔 상황 속에서 좀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연휴가 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올라왔던 부분을 챙겨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바람이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관점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데이터를 보더라도 꾸준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비용단의 뭐 재고 자산이나 재고 물량들을 크게 축소시켰던 측면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좀 봐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이제 코스RX 작년에 인수를 했었죠. 그 인수했던 그 자회사 편입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 때부터 코스RX 편입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연쇄 법인 쪽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상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엔화가 다시 한 번 더 약세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기에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보다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의 유입액이 점차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파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모멘텀이 굉장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미 쪽 잘 되고 있고 동남아, 유럽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대형단의 화장품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색조 화장품도 더 많이 보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미 작년에 그런 올해 상승분에 대한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좀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대형단 화장품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만약 오늘이 빠졌다라면
적어도 2, 3일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계속 나오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를 본다면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 3일간 차익 실현 후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조언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기분 좋게 김태성 본부장님이 자리하셨으나 네. 플러스권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오늘 네. 강보합순에서 가고 있는데요. 기분 좋게 장 끝까지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의 어떤 선물 현물 시장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작은 변동성 안에서 지금 이 박스권의 행보를 좀 보이면서 그 외에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그동안에 엔비디아, 퀄컴,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반도체, IT에 너무나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중반부터 애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종목군들 정말 오랜만에 더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 많은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5월 달에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은 굉장히 좋다. 긍정적인 멘트인 것 같고요. 오늘 또 보니까 넥타이가 빨간색이었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끝까지 빨간불 좀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BH, LG이노텍, 이노션, 자화전자, 카카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BH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장에서의 화두는 결국은 애플의 자사주 매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이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좋지 못한 실적을 이미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율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자료를 보면서 먼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부진에 더 민감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가이던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역대 최대 금액의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 애플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뭐 LG이노텍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BH와 같은 종목군들이 정말 3, 4개월 동안 다른 반도체주 힘차게 갈 때 엄청나게 소외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소외감에 대한 어떤 이 분풀이를 하듯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갤럭시 S24가 엄청나게 잘 팔렸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폰 16에 대한 AI 탑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조금 침체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일단 이 아이패드에 OLED가 이제부터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OLED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죠. 근데 일반 브랜드가 만약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소비자들은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가격보다는 어떤 기술의 혁신을 좀 먼저 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소비가 떨어질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OLED가 탑재된 만큼 기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H를 포함한 아이폰 관련주 혹은 애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첫날인데 사실 이게 주초에 나타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현상이 나타난 게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이 애플에 대한 관심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잘 안 나올 거다라는 가이던스가 낮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일단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함께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OLED 패널도 오늘 업종별 시세에서 1.93%로 2위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리노공업, D&D 파마텍, 네오셈, TSE, Y스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최근에는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들 기업들 중에 가장 또 눈에 띄는 쪽이 바로 이제 리노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다 보니까요. 리노공업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리노공업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뭐 TSE라든지 ISC와 같은 기업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될 게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바로 높은 영업 이익률, 마진율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조업들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사이의 영업이익률만 가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무려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는 35%에서 45% 사이에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한 이 리노핀에 대한 기술까지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기에 HBM 시장에도 당연히 적합하고 또 레거시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또 AI라든지 새로운 반도체 칩에도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리노공업 현재 위치가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가장 많이 좀 오른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긴 하나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고려해 보면서 저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긴 쪽은 ISC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분야이긴 한데 일단 ISC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저조해진 탓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이 되었으니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나는 대장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대장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노공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난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의 상승,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혹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ISC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노공업 살펴봤고요. 안 그래도 ISC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해주셔서 여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도 ISC는 2.5% 정도 강한 상승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잠자고 있던 OLED 관련주가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곧 발표되는 신형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관련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점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70점, 수급과 차트 65점으로 종합점수 65점입니다.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덕산 네오룩스 1.63%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9,3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하이브 지분의 12%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최근 하이브발 악재에도 넷마블 주가는 덤덤했는데요. 이에 더해 어제장에 2.5%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현재 점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신호 강도와 실적이 65점, 모멘텀 60점으로 종합 점수 62점,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넷마블 현재 0.7% 상승 탄력 보이면서 57,7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하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 K방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독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단기 모멘텀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주 잔고만 봐도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실적이 70점, 수급과 차트가 65점으로 종합점수 68점, 트레이딩 매매가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현재 2.57% 약세 흐름 보이면서 174,3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셔야죠. 일단 뭐 최근에 이 OLED 이야기가 갑자기 또 시장에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출발 지점은 결국 선익 시스템과 아바코의 어떻게 보면 BOE의 이 수주 획득이 이제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검사 장비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느냐, 또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기존에는 사실 OLED 업황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다지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혹은 물류 쪽 혹은 전공정 쪽에서의 이제 힌트를 좀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받던 수주 잔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2차 전지 상황이 다소 이제 답보된 상태에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 BOE를 통해서 이 증착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OLED 관련 장비 쪽에서 바로 이 아바코와 함께 선익 시스템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도 한번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수주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수주 잔고가 2,500억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거의 가까운 수주 잔고를 받은 기업이기에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고 나서도 수요가 만약 더 늘어나거나 기존의 수요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아바코 선익 시스템을 비롯해서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 주목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거의 1년 동안 거래량이 참 없었던 종목입니다. 아바코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난 1년 동안 거래량이 없이 이 가격 조정, 박스에 갇힌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아바코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우상향 곡선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이 윗꼬리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악성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물을 한번 소화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5,000원은 한참 잘 나갔었을 때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역대 최대 수주 잔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애플의 OLED가 탑재되었을 때 흥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25,000원으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1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들을 제가 이제 러프하게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손절가가 러프한 이유는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너무 공격적으로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요. 현재 구간에서부터 17,0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OLED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 아바코 지금 증착기 BO에 납품한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OLED 테마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적었던 것 네. 같아서 이번 이 이슈로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잡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길게 보시면 보실수록 좋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OLED 소재 쪽에서 OLED 소재의 어떤 톤수가 얼마만큼 이제 증가를 하냐라고 봤더니 재작년부터 지금 2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과정까지 아직까지 약 70% 정도의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적용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 단순히 모바일 쪽을 넘어서서 요새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신차 보시면 차량 안에도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디스플레이 면적이 다 넓고 거기에 이제 OLED가 전체적으로 이제 붙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냈죠. 우리가 DS 사업부에만 집중을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전 쪽에서 대형 TV가 수요가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 사실 분들은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면적, 그러니까 점점 더 TV의 어떤 규격이 커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플의 OLED가 이제 아이패드에 탑재가 되면서 흥행을 이루면 아마 대다수의 지금 가전 IT 쪽은 OLED로 빠르게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부터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지금 처참하죠.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변동성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는 아바코라든지 선익 시스템 혹은 조금 더 영역을 넓게 봤었을 때는 우리 또 아까 서울경제 AI가 검색해낸 덕산 네오록스도 보이더라고요. 이쪽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가 연속성이 좀 없는 편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충분히 따라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솔그룹 자체가 이제 범삼성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쪽에서 빠져 나와서 이제 생긴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의 어떤 링크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뭐 제지 쪽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좀 많이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가 좀 있었는데 이쪽을 반도체용으로 지금 전환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이제 가장 큰 반도체 IT의 어떤 화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HBM 퀄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며가 1차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제 수율을 보이면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올 것인가가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만약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대로 올해 여름이라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서 이제 한 달만 남았는데 이 사이에 만약 좋은 뉴스가 이제 붙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 밸류체인이 한 번 더 저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 한솔케미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산화수소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 QD 제품, 그러니까 LCD, LED, OLED 이쪽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 수출 데이터 1월부터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자동차에 집중을 했지만 계속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쪽은 화장품 혹은 LCD 디스플레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까지 이제 합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솔케미칼 조금 길게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길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벽산 보겠습니다. 6위에서 무기 소재로 대체 중이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일단 벽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건축 자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건축용 단열재나 내장재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위하는 사업은 유기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기 소재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원래 산업 자체는 유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때 화재가 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유기 소재를 무기 소재로 대체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라스 울이라고 해서요. 무기 소재로 변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 단열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현재 동사는 수요 흡수를 위해서 캐파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무기 단열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고요.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도 좀 어려움이 많은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점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프리미엄으로 보자면 LNG선의 수주 호황도 함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용 보온재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 쪽에 좀 어렵다라는 부분의 부진함을 조선 쪽에서 좀 상쇄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추가로 프리미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리뷰해보면 영업 적자를 시현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 쪽인데요. 이쪽의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태양광 쪽은 중국에서 저가 패널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옐런 장관이 이에 대해서 공급 과잉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동남아시아산 제품까지도 함께 관세를 좀 물릴 전망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장점이었는데요. AI로 시작했던 이 전력 부족, 이 문제가 이제는 신재생이나 원전까지도 함께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도 같이 좀 하락이 제한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QOQ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컸지만 주가 하락은 좀 잡아낼 수 있었고요. 이번 달부터는 3.3기가와트의 신규 증설도 완료될 예정이고요.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다행히 좀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다만 OP 부분에 있어서 좀 컨센을 대폭 하회했는데요. 중국의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매출이 올라간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긴 연휴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한 외국인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단체 관광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올해 3월부터 다시 한번 전세기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 계속해서 단체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리테일 그러니까 면세 쪽, TR 쪽이 조금 더 실적을 끌어올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리포트 중에서 호텔신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호텔신라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그런데 호텔신라에서 팔고 있는 망고 빙수 가격이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망고 빙수보다도 싼 주식이다라는 오명을 좀 붙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함께 좀 챙겨가셔야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국내 면세점 시장 안에서는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꽤 큰 시장이고요. 서울과 제주, 인천국제공항 등에 있어서 면세점 사업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호텔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과 제주에 있어서 신라호텔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보면요. 앞서서 TR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시내 면세점은 77%, 공항 면세점이 11% 정도로 총 88% 정도가 다 면세점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호텔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시 한번 보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YOY 대비 34% 정도 늘어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P는 YOY 대비해서 6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따이공 수요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올라 보인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옳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중국이 7년 만에 단체 관광을 올해 3월부터 재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방한을 하는 외국인 숫자도 늘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늘어나게 됐고요. 트레일 리테일
트래블 리테일 부분, 그러니까 면세 부분에 있어서 전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파란색 라인이 중국인 관광객 수고요. 회색 라인이 외래하고 있는 전체 총 외국인 수를 의미하는데요. 1월 24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총 방한 외국인 숫자 중에 3분의 1이 중국인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장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노선 운항 수요를 좀 보면요. 이게 2023년 1월이고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하이 노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해외 공항 임차료 부담이 좀 여전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 안에서도 기존의 목표 TP를 75,000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만 기대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호텔 신라가 쌓아왔던 업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 반도체 훈풍에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유리기판에 이어 OLED 관련주로도 이름 올린 피롭틱스와 1월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LG 이노텍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BOE에게 증착 장비 수주를 체결하면서 관심받고 있는 아바코와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한솔케미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